네, 재물포 르네상스 무엇을 담을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시민 대토론회에서 사회를 맡은 경인방송 김예빈 기자라고 합니다. 네, 오늘 토론회는 재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에서 인천시의 준비 상황을 점검 및 정보 공유하고 각계 전문가와 시민들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공론회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오늘 행사는 경인방송 해양항만뉴스센터와 인천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이 주최 주관하고 인천시와 인천시의회, 인천관광공사와 인천지방해양수상청이 후원하는 토론회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물포 르네상스 무엇을 담을 것인가란 대주제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회사가 진행되겠습니다. 개회사에는 권혁철 경인방송 대표이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제목이 재물포 르네상스 무엇을 담을 것인가라는 토론회를 저희 경인방송이 주최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들 뭐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다 정말 잘 아시는 분들이고 낯이 익은 분들이서 정말 반갑고 다행스럽습니다. 뭐 저만 그런 거겠습니까마는 오랜만에 여기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이 인천 항해 풍경을 쫙 내다보니까 참 느낌이 또 확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뭐 드릴 개회사는 이 책 속에 다 담겨 있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여기에 오신 분들이 인천 그러면은 이 가슴에서 뭔가 팍 솟아오르는, 특히 인천항을 주변으로 한 재물포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뭔가 그냥 뜨거운 것이 딱 오르는 그런 분들이 아마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제가 그리운 금강산을 작곡하신 최영섭 선생님 제가 인터뷰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이제 1929년생이시니까 어린 시절을 일제 때 다 이제 인천서 보낸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양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뭐라고 하시냐면은, 당신이 그 당시에 해방 전에 인천의 모습을 가만히 추억을 되살려 보면은 인천이란 도시가 당신 가슴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인천이냐 경성이냐 하는 이런 참 주제를, 그러니까 어떤 타이틀이 있다. 그러니까 인천이 서울에 비해서 하나도 모자랄 것도 없고 꿀릴 것도 없던 그런 시절을 당신은 이제 살아내신 거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 그 인천에 대한 애정을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오늘날 우리 인천이 말이지 인천이냐 서울이냐 할 수 있겠는가. 어쩌면 이 재물포 르네상스라는 거는 사실은 인천 사람들의 마음이 확 담겨가지고 정말 인천을 다시 한번 그 옛날에 개항기에 그 버금가는 그런 아름다운 또 문화가 넘치고 사람들의 자존심이 넘치는 그런 도시로 됐으면 하는 바람이 아마 이 자리에 모신 많은 분들의 염원이 아닐까. 이 자리뿐만 아니고 인천을 사랑하는 많은 시민들이 그런 뜻을 갖고 계신 것이 아닐까.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재물포 르네상스 그저 그냥 형식적인 구호가 아니고 정말로 뭘 담아내야 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진지한 토론이 이어졌길 간절히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배준영 국회의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배준영 국회의원입니다. 먼저 이런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권혁철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 선배님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뜻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여기 15층에 올라오면은 사실 바깥을 내다보면서 속이 후련해지는 게 아니라 가슴이 답답해지는데요. 제가 사실 2015년도에 인천항만분리협 회장을 하면서 그때 민간정이 다 뜻을 모아서 이곳을 팔부들을 비우기로 한 지 이제 7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주차장으로 여전히 쓰고 있고 상상 플랫폼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도 이제 준비 단계인 것 같아서 저도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또 하나는
이제 여기가 항만공사에서 예타 사업을 신청을 해서 이제 잘 되면은 약 5천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준비 단계에 들어가는데, 저도 그 관계에 있어서 기획재정위원으로서 애쓰고 있습니다만은 하여간 너무 늦었습니다. 늦었기 때문에 늦었다는 것을 자각할 때 우리가 다시 서두르게 되는 거고요. 제가 그저께 그 북성동에서 연탄 봉사를 했습니다. 연탄은 그렇게 무겁지 않았지만 제가 진짜 무거웠던 게 제 마음인데, 이렇게 인천 내항이 이제 재개발되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연탄을 쓰시면서 하는 이런 원도심에 어려운 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이제 빨리 이거 서둘러야 됩니다. 근데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여태까지 많은 의논과 논의가 있었지만은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보니까 인천 해양항만 쪽에 뭐 최고 권위자 분들서부터 우리 한 선배님들 다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지를 모아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잘 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물포 르네상스를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천역에 KTX가 와야 제물포에 르네상스 온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중요한 게 교통입니다. 2015년도에 3월에 일본의 가나자와의 신칸센 제2 노선이 들어와서 방문객이 40% 이상 늘었어요. 그리고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연구 결과가 있는데 KTX가 들어오면은 지가가 한 28% 정도 띱니다. 예.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제물포 르네상스라는 이런 중차대한 사업을 앞두고 교통이 들어오지 않으면 여기가 어떻게 개발된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천 중구와 동구 여러분들과 함께 KTX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저 자신이 지난 정권 때 그 국토부와 기획예산처에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인프라라든지 이건 다 맞물려 갖고 다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정말 소중한 시간 내서 오신 만큼 중지를 모아주시고 그 결과를 또 제가 파악해서 국정과 그리고 예산 반영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허식 인천광역시의회 의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허식입니다. 오늘 그 제물포 르네상스 무엇을 담을까에 대한 걸 좀 한번 쭉 먼저 봤어요. 이거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또 이제 도시 브랜드에 대한 걸 해서 이제 제물포 르네상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사실 제물포 르네상스는 이게 그 지금 여기 토론의 내용에 보면 거의 이제 뭐 내양 재개발 쪽을 이제 많이 포커스를 맞췄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볼 때는 지금 방금 전에 이제 또 우리 우리 이제 지역구 우리 저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KTX도 있고, 그다음에 그 중요한 게 이제 그 동구하고 중구로 연결하는 가장 핵심 고리가 동인천역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갑자기 이게 그 상상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뭐 옆에 그 유치권 있어가지고 지금 뭐 저희 우리 박정호 의원님도 계시지만은 그 시의회에서도 많이 질타했던 부분이고, 이런 것들이 해결이 지금 안 된 상태이고, 그러면서 또 이제 뭐 내양 재개발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쨌든 뭐 진행되는 대로 이제 뭐 또 기재부 출신의 우리 국회의원님이 또 진행하실 건데, 이게 인천역 복합역사 개발 사업이 아니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동구와 중구를 연결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동인천 역세권에 대한 개발입니다. 이게 원래 제물포 르네상스라는 이름보다도 동인천 르네상스 프로젝트라는 걸로 해서 민선 6기 때 유정부 시장이 말씀했던 건데, 이게 갑자기 이제 제물포 르네상스로 바뀌면서 하는데 보니까 내양 재개발이 들어가면서 그거로 중심으로 이제 많이 이제 이게 포커스 맞춰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우리 저 유윤기 단장님이 또 이제 생각하셔야 되지만, 어쨌든 동인천역에 대한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청라 그 국제도시역에서부터 동인천역, 그 다음에 국제역 터미널역. 그래서 이제 그것만 직선으로만 연결해도 지금 이제 KTX하고 연결되면서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그 굉장히 그 원도심에 대한 구축망이 이제 제일 먼저 구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좀
용역을 하더라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 안에서도 보면 이제 우리 김성원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기 이제 용역만 갖고 막 끝내고 뭐 하다가 시간 다 보내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5대 때 시효 때부터 이제 그 도시계획에 대한 거 뭐 도시 그 주거환경 개선 뭐 용역 뭐 무슨 뭐 원도심 용역 뭐 이런 거 수도 없이 몇십억 했는데 또 내년에 예산에 또 20억 들어가 또 이거에 대한 재무폰 레상스에 대한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용역을 하겠다는 겁니다. 8개월 동안 해서 어쨌든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서 만약에 제대로 용역 결과가 안 나오면 굉장히 좀 이거는 책임 소재를 따질 만한 그런 내용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해양산업 클러스터에 대한 용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부 이제 우리가 이제 수리조선소를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서 8천만 원을 들어가지고 용역을 해서 내년 초에 이제 결과가 발휘되는데 이 용역 내용이 너무너무 부실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참 이거 할 거면 이러고 할 것 같으면은 인천발전연구원에서 그냥 정책과제로 줘가지고 그냥 해온 나온 게 더 낫지. 이 정도 수준의 용역이라고 해가지고 몇 천만 원씩 그때 8천만 원씩이나 소비하면서 이렇게 했느냐. 이러고 제가 막 질타를 했고 내년 초에 다시 한번 이제 우리 특히 이제 우리 박정호 위원장이 계시지만은 이제 동명이인이세 동명이인이라서 이제 좀 막 헷갈릴 거예요. 우리 박정호 교수님하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다 박정호 교수도 오시고 다 오셔가지고 보셔요. 그리고 또 저기 뒤에 이제 또 우리 또 삼강조선의 그 회장님하고 또 SJ조선 회장님도 오시는데 보고 어쨌든 용역이라는 게 제대로 된 사람들이 해야지 되지. 이게 로또처럼 돼가지고는 그 다음에 용역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 하나 또 불러가지고 그거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용역이 정말 내년에 전후폰 르네상스에 대한 이 용역이 그렇게 진행되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바예요. 이 부분이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의회 차원에서도 책임 소재를 물을 것이고 그래서 정말로 제대로 된 용역이 다 수 있게끔 용역 해산 조정도 잘 해야 되고 거기에 자문기구도 잘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내년 우리 전후폰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과제라고 봅니다. 지금 발표하는 내용이라든가 뭐 토론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이미 다들 너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이 토론회가 지금 일반인들을 상대하는 게 아니고 다 전문가 그룹으로 초청해서 왔기 때문에 내용들 잘 아세요. 우리 뭐 또 이제 최정철 또 이제 부사장 IPA 부사장도 계시고 하니까 다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박정호 우리 노무설위원도 계시고 뭐 다 토론자들이 다 쟁쟁하시기 때문에 다 전문가들인데 다음 포커스를 전후폰 르네상스에 대한 무엇을 담을 거냐는 너무 내양 쪽으로 좀 치우쳐 있다. 지금 동인천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변에 지금 벌써 6만의 가구가 그대로 다 살고 있고 아파트만 해도 좀 2만 세대 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들어올 것도 좀 15,000세대 더 들어오고 이런 중요한 부분에 대한 거는 빠져 있는 상태로 이게 무엇을 담을 것인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제가 이쪽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깊이 공부했던 사람으로서 좀 많이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더 보완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오늘 이렇게 그나마 그래도 전후폰 르네상스에 대한 지민의 토론회가 우리 경인방송의 권혁철 사장님 통해서 이렇게 진행된 거에서 대단히 인천 시민 한 사람부터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잘 진행이 돼서 내년에는 정말로 제대로 된 전후폰 르네상스 실패한 동인천역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아니고 제대로 된 전후폰 르네상스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하십니다. 올해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 내년에도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실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회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민선 8기 대표적인 원도심 개발 공약인 제물포 르네상스에 대해 그동안 각고로 노력해온 인천시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 과제는 무엇인지를 짚어보는 자리를 갖고자 마련됐습니다. 활발한 토론과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기대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경인방송 90.7MHz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송출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기조발제와 패널분들의 토론이 이어지고 마지막으로 질의응답 순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주제 발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류윤기 인천시 제물포 르네상스 추진단장님께서 제물포 르네상스 무엇을 담을 것인가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물포 르네상스 기획단장 유윤기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발제를 하게 해주신 경인방송 권혁철 대표님 포함해서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 시정 목표입니다.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고요. 시민이 행복한 세계 최일 도시 인천입니다. 시정 가치는
균형 창조 소통이고요. 네, 시정 방침은 균형 도시, 세계 도시, 소통 도시, 혁신 도시로 시정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10대 정책 중에 그 모두가 잘 사는 균형 도시가 첫 번째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저희가 이제 원도심 혁신 균형 발전이고요. 네, 꿈이 실현되는 세계 도시, 진심과 배려의 소통 도시, 미래 가치의 혁신 도시가 되겠습니다. 초일류 도시란 무엇입니까? 초일류 도시는 그런 5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세계를 선도하는 AI 기반의 초스마트 시티를 역사, 환경, 문화, 교육 등의 가치를 통해서 삶의 질을 지향하는 지속 가능한 인간 중심의 행복 도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뉴 홍콩 시티 인천과 제물포 르네상스를 합쳐서 세계 초일류 도시 인천이라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물포 르네상스란 무엇인가 이겁니다. 제물포 르네상스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 내항을 중심으로 원도심 지역이 1883년 개항 이후에 약 100년 이상 우리나라의 근대화 산업화를 이끌었던 이곳이 그 선박의 대형화라든지 컨테이너 등으로 물동량이 빠르게 그 신항 쪽으로 이전이 되면서 내항이 쇠퇴되고 원도심 또한 그 더불어서 낙후되고 이런 지역을 문화, 관광, 산업이 융합되는 새로운 도시로 재탄생시켜보자 하는 게 저희가 제물포 르네상스를 만든 계기가 되겠습니다. 원도심과 신도시 간의 불균형 심화가 보시다시피 88% 정도가 이제 그 이렇게 불균형이 심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항 기능이 그 빠르게 약화가 되고 있고요. 2010년에 비해서 물동량이 한 반으로 줄인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이제 저희가 뭐 최근에 설문조사를 비해 보면은 제물포 르네상스 명칭상에 대해서도 뭐 적절하냐 하는 것은 상당히 적절하다 이렇게 67%인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내항에 대해서 인천시가 주도를 해야 된다는 것도 뭐 68% 정도로 이렇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제 인구가 이제 최근 30년간 뭐 55% 이상이 감소가 됐고요. 사업체도 감소, 노후화된 게 20년 이상 건축물이 약 73%에 이르는 이런 원도심이 대표적인 원도심이 되겠습니다. 그 내항의 기능도 그 인천 신항 컨테이너 부두가 신설이 되고 인천 남한 크루즈선 전용 부두 신설, 북한 벌크 화물선 이전 등으로 해서 물동량이 빠르게 감소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월미도 항만 시설하고 원도심이 차이나타운하고 이게 단절되는 이런 이제 만석 우회 고가죠. 이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철도, 경인선이라든지 그리고 또한 도로, 각종 도로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지역간 단절이 심각하게 이루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대상지를 이쪽으로 잡고 있는데요. 이쪽을 통해서 중동구를 저희가 앞으로 이제 그 행정구역 개편을 저희가 시장님이 발표했는데 2020년을 기준으로 그래서 제물포구란 거를 이제 신설을 해서 앞으로는 이쪽 그 중구는 원도심이죠. 그걸 포함해서 이쪽 그 제물포구를 기점을 해가지고 이거를 원도심에 대해서 르네상스를 삼아서 비추월구, 서구, 남동구까지 확산시켜보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전 목표입니다. 비전은 초일류 도시 인천 실현을 위한 제물포 르네상스고요. 목표는 문화와 관광 산업이 융합되는 사람 중심의 원도심을 구현해보자. 그래서 저희가 원도심 분야, 문화 관광 분야, 산업경제 분야, 내항 개발 분야 이 네 가지로 저희가 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원도심 혁신을 통해 균형 있게 발전하는 도시인데요. 그래서 여기다 보시다시피 뭐 내항하고 중동 원도심 그래서 확산을 시켜 나가고 원도심의 이제 활성화를 위한 획기적 모델을 정립해 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원도심 르네상스입니다. 원도심에는 이제 그 저희가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를 담고 있는데요. 그래서 내년에 마스터 플랜 용역을 저희가 지금 현재 담고 있고 이 마스터 플랜을 저희가 함에 있어서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거는 이제 그 자문단 여기 이제 설계라든지 자문단을 구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아무리 뭐 저희가 잘한다 해가지고 뭐 이런 거를 또 이 주민들 의견을 무시하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재물포 노선상수의 성공적인 뒷받침을 위한 그 조례 제정, 그러니까 그 제정하고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리고 그 저희가 지금 현재 그 이쪽 그 계양장 일대 이제 1883 계양장 살롱이라는 걸 지원센터를 만들어놨는데요. 거기를 통해서 다양한 시민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저기 시민들의 체감 효과를 높이는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이렇게 지금 제가 담고 있는데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상상 플랫폼 이제 지금 현재 조성 사업을 지금 현재 지금 유치권으로 중단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2023년이죠. 내년 상반기 중으로 어떤 식으로든 개관을 목표로 저희가 지금 그 서로가 이제 노력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있는 일부도 우선 개방 공간 이제 16만 5천 평방미터 되게 됐습니다. 그걸 그 중에 이제 해수부하고 IPA 항만공사 협의해서 이 2023년 상반기까지 이제 그 이 IPOC하고 사용하게 되는데 그 이후로 저희가 개방을 해서 내년 하반기에는 개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40년 만에 우리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내양을 위해 성대한 행사를 위해서 이제 10월 시민의 정도에 이제 개방을 행사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개방 공간에는 어린이들 마음껏 뛰놀 수 있는 뭐 임시 잔디 분양이라든지 뭐 보행 코스라든지 포토존이라든지 그다음 국화꽃 전시회 등 각종 야외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단장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하반기 그리고 시민들의 소통과 공감하기 위해서 또 다양한 의원수를 위해서는 또 이제 젠프르상스 톡톡 라운드 테이블 또 운영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리고 중동구 내양 일대 흩어져 있는 역사를 그 한데 모으는 아카이브를 5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상상 플랫폼에 전시하는 공간도 마련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강력한 추진력으로 해먹은 사업을 좀 해결하자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그 동이천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동이천역 2030 역점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뭐 양키시장하고 중앙시장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현안 그 지분율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잘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지금 현재는 부분적으로 이제 뭐 앵커 시설 그 고층이 있고 나머지는 뭐 현지 개량하는 방식도 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새롭게 싹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그 부분을 싹 새롭게 정리하는 그 지금 현재 있는 방식은 안 된다. 그래서 시장님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그 싹 새롭게 재편하도록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옛날 인천백화점이라든지 그 옆에 주차장 타워 유치권 문제도 저희가 국가철도공단이죠. 국가철도공단하고 한국철도공사 이쪽 부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 중심의 교통 체계는 이제 저희가 구체화 예정인데요. 그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3호선은 저희가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을 해서 그걸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상상 플랫폼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민선 이제 8기 1주년 이제 행사를 내년 6월달에 이 부분에서 다시 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가 82% 끝났고요. 정확히 18% 아니 그러니까 82% 끝나고 18%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저희가 이제 뭡니까 대부공무원 낙찰자 이 회사하고 그다음 유치권자하고 어제까지도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만간 저희가 어떤 뭐 협의를 끝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 안 되면 저희가 뭐 사업 협약 해지를 통해서 우리 시가 직접 뭐 하는 방안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인천역입니다. 인천역 뒷부분인데요. 저희가 상상 플랫폼 가는 길이 이제 지금 현재 만석우회 고가를 철거를 하고 그쪽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지하차도를 놓고 이 상상 플랫폼을 연결해서 내양 쪽으로 가는 개방감을 높이기 위해서 공간을 확보하고 원미도로 가는 도로는 일정 부분 폐도를 하고 우회도로를 만드는 그런 방안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인천역 복합센터 조성 개발 사업인데요. 상당 부분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콜에 이르서 민간공원을 한다 그래 놓고 지금 현재 안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저희가 새롭게 뒤에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우리 인천도시공사하고 협의해서 잘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이 이제 3호선이 원래 지금 현재 계획이 돼 있었는데 민선 6기 때까지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이 부분이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 그 민선 7기에 들어와서 이제 트램 대한민국에 이제 트램 사업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빠졌는데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발 KTX는 지금 현재 그 철도가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송도역까지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정차가 송도역이죠. 송도에서 인천까지 들어오는 방안, 인천역으로 와서 출발하는 방안, 이쪽 부분 조차장 부지라고 있는데 이 부분을 활용하는 방안도 철도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래적으로 그리고 또 장래적으로는 제2공항 철도 이 부분도 대통령 공약사항입니다. 이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하고 그다음에 이 경인선 지하화 이 부분도 지금 특별법이 지금 현재 제정이 되어 있는 지금 그 입법 예고가 되어 있는데 입법 예고를 한다. 이게 제안이 돼 있죠. 부천시 국회의원님께서 제안을 했는데 돼 있는데 이게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도록 해서 이게 가시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그 재건축 재개발 중동부 지역의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문화관광입니다. 문화관광을 저희가 그 문화관광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는 콘텐츠를 개발한다든지 기존 문화관광 시설 뭐 새롭게 더 업그레이드한다든지 또는 숲길, 바람길, 산책로길로 즐길 수 있는 관광 명소를 추진하겠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상 플랫폼 안에 그 K-팝 BTS 그 뮤직비디오를 촬영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뮤직비디오 찍은 그대로 지금 보존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기를 포토존을 해서 찍고 이런 공간을 마련하도록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야간 관광 특화 도시를 위한 올라이트 인천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계양장 자유공원 일대에 야간 경관 랜드마크도 조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문화관광 시설 더 새롭게 더 업그레이드하는 데는 뚜벅이들을 위한 원데이 도보 탐방 코스도 만들고 그다음 인천의 대표 유원지인 월미도를 재탄생하고 그 문화관광 콘텐츠를 확장 업그레이드를 할 예정입니다. 숲길, 바람길, 산책로길은 그 만석부두, 하숙부두 이런 그 부두를 이용한 북성포가 이어지는 해안 산책로길을 만들고 그리고 그 중동부 지역의 녹지 공간이 상당히 부족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인천대로가 그 전체적으로 상부분을 그 녹지 축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걸 이어지는 녹지 축을 만들려고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세부 사업들입니다. 문화관광 분야들 사업들입니다. 그건 미치적입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다음은 산업경제입니다. 산업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원도심을 산업경제재단의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요. 청년 창업 공간 및 스타트업 등 환경 조성으로 다시 도약하도록 하고 새로운 원도심 탄생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건데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를 지정을 하도록 하고 원도심 지역 내 스마트시티 조성으로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그리고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추진하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의 꿈과 도전을 지원한 창업 공간도 만들고 원도심 지역 내 사회적 기업인 임대 공간을 조성하고 일자리 지원 시설 센터라든지 이런 거 만들고 또 노후 공업 지역이 있습니다. 그 중동 동구 지역에 그래서 유망 중소기업을 유치 환경을 조성하고 그리고 또 중구에 있는 인천항 스마트밸리 오토밸리 조성으로 수출 산업에 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항 개발입니다. 내항 개발은 비전과 계획을 크고 새롭게 이제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개발을 선도하겠다 이런 건데 경제자유계획 지정이라든지 경제학 지정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하기 위해서 지금 경제청에서 내년에 그 40억이죠. 39억 5천의 예산을 편성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복합 행정타원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 프라자라든지 인천 기록거리라든지 인천 해수청, 인천 관광공사, 항만공사 이런 시설들을 이 내항의 그 업무단지 복합 행정타운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인천 해역사령부라고 있습니다. 해역사령부를 이전하는 걸 제가 국방부를 최근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앞으로 그 동안에 2007년인가 그렇죠. 인천대교를 건설하면서 이제 뭐 주탑이 무너지면은 그 작전상 어려움이 있다 해서 못했는데
그 이후로 완전히 답보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내항을 개발하면서 또 해역사령부가 있는 상태에서는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뭐 성도 남단 얘기가 있었고 옛날에. 근데 그리고 용유도라든지 뭐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영흥도 뭐 에코랜드 이런 쪽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인천시도의 내항 재개발 사업을 시행 체계로 개편하겠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뭐 전체적으로 땅을 그러니까 토지를 다 살 필요가 있냐 하는 것도 이제 논란은 있는데 그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인천도시공사를 통해서 지분율 우리 시는 이제 행정 지원으로 들어가는 거고 도시공사의 지분율 뭐 30%든지 50%든지 해서 들어가서 인천항만공사하고 같이 협업해서 사업을 이끌어가는 방안으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전문가 및 유관기관 등 협업해서 항만 기능을 조기에 이제 종료를 하자 이렇게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라든지 IPA 등과 협의체도 구성하고 있고요. 시장님께서 해수부 장관하고 이제 합의는 하셨는데 이제 뭐냐면 해수부 차관하고 우리 이제 인천은 행정부시장, 경제청 청장 그리고 IPA 사장 이렇게 해서 사자 고위 정책 협의체를 만들자 해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시민, 정치권들과 연계한 협업 체계도 구축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스터 플랜 현실에 맞게 앞으로는 또 재검토해서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에 이제 해수부 주관으로 마스터 플랜을 수립했는데 이런 분들이 조금씩 안 맞는 부분도 있고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실과 동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또 새롭게 구상하고 있는 자율차라든지 UAM 등을 적용한 규제자의 특구도 지정하는 방안도 저희가 생각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새로운 창정이 거점을 지난 인천 계양장인데요. 계양이 이제 1.0을 지나서 이제 옛날 1.0이라는 거는 강제 수탈이고 이제 1차 산업을 중심일 때 외세에 의한 개방일 때를 말한 거예요. 그리고 2.0 산업화 시대, 그다음에 3.0을 지금 다시 개항하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2018년에 만든 조감도입니다. 네. 그 수변 공간 디자인인데요. 계양광장 그리고 여기가 자유공원입니다. 자유공원에서 내양까지 이어지는 개방감을 높이기 위해서 뻥 뚫린 여기에 계양광장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 보시다시피 계단으로 이용해서 물을 인천은 안타깝게도 바닷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물을 만질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서 수변 공간을 이렇게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100번 김구광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일부두 쪽입니다. 그래서 문화유산으로 지정하고 그래서 암벽 자체를 전체 노출해서 역사의 켜를 감상하는 수변공간으로 만들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실행 계획이 되겠습니다. 실행 계획이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앞으로 실행을 위해서는 기획단 조직을 조금 확대 개편합니다. 지금 현재 입법 예고는 돼 있고요. 저희 이제 기획단을 이제 개발단 계획과 두 개로 분리해서 이제 제 위에 이제 국이 신설됩니다. 글로벌 도시 국이라고 이제 신설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알차고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도 개선은 노후 항만 재개발만 이제 항만만 재개발하면은 그 주변 지역은 어떤 인센티브나 혜택이 없기 때문에 어떤 재개발과 동시에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한다든지 인센티브가 있어야 어떤 그것도 동시에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부산처럼 해수부 안에 인천 내항 재개발 추진단을 설립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북항은 그 조직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도 그 해수부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해수부 안에 갇힌 그 인천 내항 재개발 추진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재원 조달은 장기적인 뭐 재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각종 개발 사업의 개발 이익이라든지 이런 거를 활용해서 원도심 지역에 재투자하는 방안도 고려하고요. 그리고 홍보 방안도 열심히 저희가 주력하겠습니다. 그 프로젝트 인지도를 제고를 위해서 주민들이 이제 기대감이 많이 높고 그런데 참여를 위해서 소통 채널을 마련하고 각종 사업과 행사와 연계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토론자라든지 참여반들의 소중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재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내실을 알차게 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감사합니다. 네, 류윤기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장님과 토론자분들은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장동민 회장님께서 토론을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2022 시민대 토론회 재물포 르네상스 무엇을 담을까라고 하는 주제로 지금 토론을 하게 되었는데, 오늘 제가 좌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마 저 개인적으로 아마 모르시는 분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저희 청운대가 인천에 10년이 되었습니다. 그 고아 동이 당시에 왔을 때는 거의 그 지역이 상당히 쇠퇴한 상황이었었는데, 저희 대학이 와서 지금 아마 가보시면 그 지역이 얼마나 활성화되었는지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곳으로 오면서 바로 저희가 인천 캠퍼스 개교함과 동시에 제가 이곳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직주 근접성에 대해서 피부로 느끼고, 그리고 많은 경험을 통해서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마 제가 오늘 이 좌장 자리를 저에게 맡겨주신 이유는, 아까 우리 권혁철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대부분 여기 다 아시는 분들이 많이 모이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솔직히 여기에 계신 분들을 많이는 모릅니다. 그러나 10년 동안에 제가 인천 시민으로서 인천의 어떤 지역사회의 변화와 발전,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함께 노력해오고, 그리고 오늘 인천학교 회장이라고 하는 자리 때문에 아마 저에게 좌장의 기회를 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 인천 시민으로서 인천의 어떤 미래와 발전을 모색하는 이 자리에 함께 동참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도시를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도시가 균형 있게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4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도시의 밀도를 어떻게 가져가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용도에 대한 이야기고, 또 하나는 우리들이 일하고 생활하면서 또 쉴 수 있는 여가 공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아까 배준영 국회의원께서도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3가지를 연결시켜 주는 것이 이제 교통입니다. 접근성입니다. 그러나 지금 전통 어떤 접근성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지금 근거리 또 중장거리 어떤 교통망,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데, 아마 향후에는 이런 교통 시스템이 아마 혁명적인 어떤 그런 변화에 의해서 새로운 교통 네트워크 구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가 그 재물포 르네상스에 과연 무엇을 담을 것인가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그렇게 한두 마디로 그 정리가 되는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얼마 전에 이 자리에서 인천 미래 정책 포럼에서 시민이 행복한 초인류 도시, 그리고 인천의 미래 재물포 르네상스라고 하는 2개 주제로 전문가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주된 얘기가 뭐였냐면, 시민들이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이러한 지역사회의 어떤 발전과 변화의 모색에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여기 6분의 이제 토론자분들도 계시는데, 물론 돌아가면서 시민사회 언론에서 아마 그 말씀들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끝나고 나면 가능하면 최대한 많이 뭐 지금 생방송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의견을 플로에도 많이 주셔서, 유은기 단장님께서도 마지막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최대한 의견을 많이 경청을 하고 듣고 반영을 해서 100%는 아니지만 보편 타당하게 전반적으로 인천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귀한 의견들을 많이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토론자 6분은 아까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따로 소개를 제가 드리는 시간은 갖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 여러분들 책자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제가 마이크를 넘기면 그 토론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인천 도시공공 네트워크 이희환 대표님께서 토론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소개받은 이희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인천 도시공공성 네트워크라는 그 자그마한 시민단체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내항과 관련해서는 2007년 8년 내항 재개발을 그 중구 주민 한 8만 명이 청원을 해가지고 국회 청원을 제출해서 어렵게 국회 청원을 통해서 국가사업으로 이제 추진됐던 그런 과정이 있었고, 그래서 그 과정과 함께 해오셨던 분들과 같이 인천 내항 공공재생을 위한 시민행동이라고 하는 시민단체의 연대활동 단체 거기에 또 일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난 시정부 때 내항 그 재개발을 인천시 차원의 민간협력기구를 만들어서 추진해보자라고 해서 만든 인천 내항 공공재생 시민참여위원회 거기 제1분과 분과장을 맡으면서 이렇게 참여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여러 자격으로 이렇게 발언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물론 저보다도 더 열심히 활동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제가 지금 그 제물포 르네상스에 대해서 내항 재개발이 또 중심 지역으로 포함된 이 제물포 르네상스에 대한 제 의견은 그 모든 그분들의 뜻을 다 담지 못하겠습니다만 한번 좀 거칠게나마 문제 제기를 좀 던져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쓴 글은 여태까지 그 유정복 시장님이 당선되고 나서 공약으로 제시됐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 시하고 어떤 얘기를 들은 바도 없고 오늘 처음 발표를 들었는데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가지고 들었던 생각들, 이런 것들을 좀 우려와 걱정과 또 한편으로 시민들과 함께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좀 말씀드리는 것으로 토론에 임하고자 합니다. 그럼 발제문을 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물포 르네상스 기획단 유윤기, 성함을 제가 잘못 썼습니다. 유윤기 단장님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유정복 민선 8기 시정부의 으뜸 공약으로 제기된 제물포 르네상스의 구체적 실상이 무엇인지 몹시 궁금했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이 펼쳐져 왔던 곳을 경제 자유구역으로 지정하고 또 인천시가 매입하겠다는 발표 등이 언론에 계속 나왔었는데 갑자기 또 도시계획 용도를 보전용지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추진한다는 또 발표도 있어서 매우 걱정스럽고 우려했고, 도대체 그렇게 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 불안과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유정복 시장님의 전임 임기 시기에 내걸었던 시정 슬로건이죠. 그때는 인천 가치 재창조, 또 인천 주권 선언이라는 것을 당시 시장님이 이제 내세웠는데, 그 당시는 국제적인 금융위기의 여파로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 이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발 위주의 어떤 사업보다는 인천의 내재적 가치에 주목하고 도시의 내적 성장을 추구하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그 인천 가치 재창조의 슬로건에 담겨 있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재선된 민선 8기 유정복 시정부의 시정 목표는 갑자기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 도시 인천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슬로건을 내걸었고 여전히 성장 담론을 추구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으로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도대체 대한민국과 인천은 언제까지나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성장 일방주의로 치달아야 할까요? 슬로건을 보면서 우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이 도시 균형 발전, 도시의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고 도시의 서민들이 지금 오늘 대상 지역으로 하고 있는 이 중동구 지역이 그야말로 어디 가서 살기 힘든 서민들이 모여 사는 도시인데, 이런 현실과는 유리되게 세계 초일류 도시라고 하는 슬로건이 과연 누구를 위한 슬로건인가, 이런 회의감도 좀 없지 않아 듭니다. 과거 공해도시 인천, 문화의 불모지 인천, 이부망천의 도시,
언제든지 기회만 되면 떠나고 싶은 도시, 심지어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널리 회자되는 마계 도시 인천이라는 이 불명예스러운 호칭에서 벗어나려면 이제는 시민들의, 주민들의 삶의 복지와 도시 균형 발전, 역사와 문화와 여유가 살아 숨쉬는 그런 도시로 나아가야 할 텐데, 세계 초일류 도시 인천이라고 하는 시정 목표, 여기서 저는 다시 한번 강력한 토건주의, 경제 제일주의, 성장 만능주의의 미몽을 또 한번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민선 8기 시정부의 시정 목표인 세계 초일류 도시 인천을 가시적으로 구현할 제1의 공약이 바로 제물포 르네상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공약은 지난 지방선거 때 국민의힘의 다른 후보가 처음 공약으로 제안했던 내용으로, 이를 단일 후보로 선출된 유정복 시장이 자신의 공약으로 흡수하면서 어느덧 뉴 홍콩시티 인천과 함께 민선 8기 시정부의 대표 공약이자 대표 정책으로 급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의 구상과 추진 과정은 어느 브레인이, 그리고 그 후보 쪽에 어떤 브레인이 제안했는지 몰라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논의된 것이 제1의 정책으로 채택되고, 이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공론화 과정은 오늘과 같은 토론회와 수억 원이 소요되는 용역을 통해서 뒤늦게 갖춰가는 과정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입니다. 오늘 유윤기 단장님의 발표 내용도 사실은 기존에 전개됐던 많은 사업들, 그걸 다시 한번 모으고 정리하는 그런 내용이고, 심지어 PPT의 이미지들도 이미 과거에 계양창조도시 도시재생 사업에 사용됐던 그런 이미지들이 다시 한번 사용되고 있는 그런 것들도 좀 볼 수가 있었는데요. 게다가 그동안 핵심 대상 지역인 내양 18부두 등에 대해서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논란을 거듭하며 합의해온 시민사회의 여론이 있는데, 이런 의견을 과연 어떻게 수용했고 그것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담아내면서 이 계획이 이제 추진됐는지 큰 우려를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유인기 단장님 발표하신 민선 8기 시정의 가치 중 하나인 진심과 배려의 소통도시 와는 상반되는 내양 재개발과 원도심의 문제에 대한 기존의 시민사회와 지역 주민들의 어떤 여론들, 이런 것들을 좀 더 배려하면서 이 계획을 담고 짜고 제일 정책으로 추진하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측면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저는 지난 유정복 시장의 민선 6기 때 시장님이 직접 발표한 동인천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기억합니다. 설립 자본금이 뭐 2천만 원인가 그밖에 안 되는 마이마알이라고 하는 민간 기업의 제안을 덜컥 받아서 동인천 북광장 일대에 초고층 빌딩을 세운다고 발표했던 동인천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그 후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동구 주민들에게 환상만 심어준 채 흐지부지 되었고, 그 누구도 실패로 드러난 그 발표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제물포 르네상스가 제발 동인천 르네상스의 재판이 되지 않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간 국가가 방관했던 내양의 재개발, 재생을 위해 애써왔던 중구 지역의 주민들과 시민사회 의견을 경청해서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시민사회는 인천시가 내양 18부두의 도시계획 변경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던 그 당시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 다음 쪽에 나와 있는 공동 기자회견문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기자회견 후에 뭐 면담 같은 것이 이루어질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면담이 없었고요. 그냥 일방적인 발표로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참조로 거기 그 같이 뜻을 함께했던 여러 단체들이 오늘 이 토론에도 주목해서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끝으로 몇 가지 꼭 확인되어야 될 질문들을 좀 단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첫째, 내양 지역을 강화 등과 함께 경제 자유국으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은 아까 발표하신 내용 들어보니까 경제청에서 뭐 또 용역비나 뭐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과연 이 지역이 경제 자유구역이라고 하는 그 특별법의 대상 지역의 성격에 맞는가? 외자유치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제 자유구역에 원도심의 주민들이 살고 있고 역사 문화가 살아있는 이 지역을 경제 자유구역으로 지정한다는 접근법이 과연 맞는가? 그리고 임기 4년 동안 과연 이게 얼마나 추진될 수 있는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둘째,
인천시가 내양 부지를 매입해서 인천시 주도로 내양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언론 보도가 수차례 있었는데 여기 상업용지로 바꿔지면 땅값이 용도 변경을 통해서 그대로 땅값이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용도 변경에서 땅값이 올라간 것을 인천 시민의 세금으로 들어서 매일 팔 것인지, 이게 앞뒤가 도대체 안 맞고 왜 이런 발표를 갑자기 했는지 여쭤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민사회에서 그동안 누누이 반대해왔던 이 인천역 복합역사 개발, 인천시가 모든 도시계획의 권한을 다 풀어주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라고 하는 특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모가 그동안 누차례 안 됐던 그런 사업을 또 여기에 대표 사업으로 이제 제시하시고 있는데, 동인천 복합역사도 저렇게 골칫덩어리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조그만 인천역 복합역사 그 바로 앞에 차이나타운을 다 가려버리고 원도심의 경관을 파괴할 복합역사를 꼭 추진하는 것이 이 지역의 도시 정체성에 맞는지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지난 시 정부 때 조례를 통해서 만들었던 내양 공공재생 시민 참여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오늘 발표를 보니까 새롭게 또 조례를 만들고 또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내양 공공재생 시민참여위원회는 또 어떻게 되는 것인지, 거기 또 배제된 기존의 내양재생을 위해서 애썼던 그 지역의 협력 네트워크는 그대로 또 외면되는 것인지, 이런 질문을 또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발표한 내용 다 들었는데 저는 끝으로 다시 한번 원칙을, 재물포 르네상스를 암만 추진한다고 해도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단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방이 다 철조망과 공장과 부두로 막혀 있었던 인천, 해양 도시라고 할 수 없는 정도로 바다를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인천의 내양 재개발 지역은 바다를 시민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이게 제1의 원칙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많이 가시는 요코하마, 미나토 미라이라고 하는 지역도 바다의 개방감과 도시와 어우러지는 그런 식의 조성을 해왔는데, 여기에 또다시 상업용지로 풀어주고 고밀도 개발로 부산의 북항처럼 흉물스러운 곱슬 빌딩이 올라가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되는데, 그 바다를 시민에게 돌려준다라는 원칙, 그것만 좀 제발 지켜졌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원도심의 가치와 정체성을 잘 살려주는 그런 접근법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고, 차제 기본부터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재물포 르네상스라는 명칭을 지금 썼기 때문에 저 재물포가 바로 여기 재물포항이 여긴 인천항인데, 지금 재물포역 이름은 저 도화동에 가 있습니다. 이 역명부터도 좀 바꾸고, 그리고 인천의 소중한 근대 역사 문화유산들도 잘 지키면서 이런 것들을 추진해야지, 답동성당이나 뭐 애관극장이나 뭐 여러 근대 건축물들은 다 파괴되는 이런 것들을, 그리고 또 도시산업 선교의 문제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은 다 파괴되면서 커다란 그림만, 개발 계획만 그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또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의환 대표님 토론 감사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재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시민들에게 설문을 한 결과에 의하면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계시고 75.8%라고 하는 인천 시민 내양 재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의환 대표님께서는 우려와 걱정, 그리고 과연 재물포 르네상스 설계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내용과 관련해서 무엇보다도 동구, 중구 주민분들 그리고 시민사회의 의견이 경청을 통해서 상당 부분 소통의 어떤 결과로 만들어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토론에서 나온 질문은 답변할 수 있는 것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이렇게 답변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아마 우리 유흥기 단장님께서 오늘 답변하실 게 좀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답변하실 수 있는 내용들은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이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네 가지에 대한 질문 관련해서 유은기 단장님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첫 번째 말씀하신 사항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시는 이런 사항이 되겠는데요. 그 경제자유구역 관련해서 이제 산업자원부에서 이제 그 동안에는 정기적인 신청 이런 걸 수시지형으로 바꿨습니다. 수시형으로 바꾸면서 이제 그 개발 계획하고 그 외자유치 기업들을 이걸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하면은 바로바로 신청을 받아주겠다고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 신청 지침을 완전히 바꿨기 때문에 저희는 뭐 그게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내년에 뭐 당장 뭐 33억, 그러니까 30, 그 다음에 각종 영향 평가 해가지고 39억 5천이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그 빠르게 그 진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용도 변경에 대한 건데요. 이 저희가 그동안 그 민서, 그러니까 금년 2월달이죠. 갑자기 이제 여기가 시가, 그러니까 도시 관리 계획에 보전 용지로, 그러니까 도시 관리 계획의 시가 용지가 갑자기 보전 용지로 바뀌었습니다. 공업 지역에서 과연 시가 용지가 있던 거를 보전 용지로 바꾸는 게 맞느냐는 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금년 2월달에 바꾼 걸 잘못 바꾼 거를, 그러면서 저희가 공업 지역이 원래 그 보전 용지는 자연녹지 지역에 대해서 그 보전 용지가 정해지는 겁니다. 근데 공업 지역은 살아 있는데 보전 용지로 바꾸는 거는 언밸런스한 거죠. 그리고 여기가 저희가 또 여기 18부도 여기에 공업지역을 계속 갖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 공업지역을 빼내는 겁니다. 공업지역을 빼내면서 상업지역 플러스 자연녹지 지역을 지정을 하면서 이건 보전용지를 다시 그 원래대로 다시 이제 바꾼 것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공업지역 물량은 그 우리 인천시를 위해서 필요한 저 계양 테크노밸리 그쪽으로 빼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거는 저희 안이었고, 그 다음에 계양 그거에 대한 최종 결정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용도변경에서 땅값 올려준다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국가의 그 국유재산 관련해서 관련 법령을 보시면은 지금 현재 있는 용도로 매각하거나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장래 개발 계획에 대해서 그걸 다 감안한 감정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대표적인 게 군부대입니다. 그 3보급단 이전 지금 현재 거기가 그 그린벨트 지역이죠. 그린벨트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인천시가 넘겨받아서 거기가 앞으로 택지개발, 도시개발 이런 사항의 용도지역, 그러니까 토지이용 계획을 그걸 감안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좀 다소 오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 들고요. 그리고 네 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그 조례, 지금 현재 조례 정해져 있는 게 있는데요. 내양공공재생 시민참여위원회가 있는 거 압니다. 그래서 별도의 조례를 만들겠다고 아까 이제 얘기는 했는데 저희가 그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조례가 내항에 국한돼 있다 보니까 이거를 확대 개편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별도로 새로 만들기에 좋을지, 그러면 또 이 따로따로 구성되어 있는 게 맞는지 이런 거를 저희가 검토해서 앞으로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재물포역이라는 게 영명이 저 도화동에 있죠.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도 행정부의 개편에 맞게끔 저희가 그거는 이제 우리 행정국이죠. 행정국 자치행정과 안에 TF팀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재물포구를 만들면서 이제 뭐 그 인천대학교 이제 재물포 캠퍼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다 전체적으로 영명 주변 지역에 있는 이런 명칭까지 싹 개편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어쨌든 토론이라는 게 질문이 나오고 답변을 하고 또 다시 또 그거에 대한 또 재질문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제한된 시간에 우리가 하다 보니까 충분하게 질문과 답변이 이어질 수 없다는 점 좀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어쨌든 이런 시민 대토론회는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지역사회하고 소통하는 숨 쉬는 것과도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다양하게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 시민들과 함께 진행되는 과정의 어떤 투명성, 공정성, 그리고 소통, 그리고 이번에 그 3대 그 초일 도시에서 추구하고 있는 그 3대 핵심 가치가 균형, 창조, 소통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소통이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역할들을 충분히 해주시리라고 그렇게 믿어 바람하지 않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우리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지윤식 항만정비과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전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인천항 항만 재개발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항만정비과장 지윤식입니다. 오늘 토론회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 말씀드리고요. 제가 97년도에 인천의 공직으로 처음에 발령을 받았고 여기서 결혼도 하고 여기서 이제 아이도 낳고 제가 99년도에 아이 낳아가지고 인천백화점 가서 아이 베넷저고리 사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남아 있는데 제가 딱 20년 만에 다시 인천에 왔습니다. 작년에. 근데 백화점 없어진 거 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아까 저희 이제 지자체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의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어쨌든 20년 전에 살았던 도시에 제가 다시 와서 기억에 남았던 뭐 건물이라든지 장소가 없어진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재물포 르네상스가 어쨌든 이제 지역 기반의 중구 동구 그리고 나아가서 그 항만과 연계되는 부분이 효율적으로 개발이 됐으면 하는 이제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 그리고 이제 해양수산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재개발 기본 계획에 따라 가지고 전국에서 이제 재개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항만 재개발이라는 것 자체가 항만을 떠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인물에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어떤 그 항만과 인천항의 역할 그리고 항만 재개발 사업의 의미 그리고 항만 재개발 사업에서 바라봤을 때 그 르네상스에서 좀 고려해야 될 사항들 위주로 해가지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한민국의 항만은 총 62개소가 있습니다. 무역항이 31개소 그리고 연안항이 이제 31개소인데 62개 항 중에 62개 항에서 전체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의 약 99.7%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약 0.3% 정도만 이제 항공으로 처리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뭐 원유라든지 철광석, 연료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량 해상으로만 그 수출입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1년 말 기준으로 전체 수출입 물동량이 약 13억 5천만 톤 정도 됐고요. 현재 이제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인천 신항, 북항 그리고 내항 총 125개 선석이 있는데 2021년 말 기준으로 약 1억 5,800만 톤을 인천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전체 물량의 약 한 10% 정도를 처리를 하고 있고 이제 쟁점이 되고 있는 인천 내항이 1,680만 정도 처리를 해서 약 10.7%를 처리를 했고 아직까지는 뭐 항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지역적 관심 사항인 그 항만 재개발 관련 사항입니다. 항만 재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물류 환경이 이제 지속적으로 변화를 하다 보니까 기존의 이제 항만 시설이 노후화된다든지 유효화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도시 기능과 이렇게 조화롭게 개발 및 정비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재개발 기본 계획상 14개 항에서 20개 사업이 이제 계획돼 있는데 여수 엑스포하고 동해 묵호 1단계 완료된 사업을 제외하고서는 실제 사업이 추진 중인 것은 총 4개소입니다. 지금 인천에 이제 영종도가 포함되어 있고 부산항 북항 1단계 그리고 고현항 그리고 광양 묘도항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잘 알다시피 이제 광양 묘도항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단지 위주로 개발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고현항은 이제 주거단지 위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영종도는 뭐 체육시설 위주로 개발이 되어 있고 실제 이제 뭐 저희 나라에서 이제 개발했던 그 재개발의 사례는 지금 부산 북항 1단계가 준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상당히 의미가 있는 상황이고요. 부산 같은 경우 지금 이제 2단계 개발 사업도 예타가 통과해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2단계 사업 같은 경우는 2030년 세계 엑스포 유치라는 모티브가 이제 상당 부분 작용하고 있지만 사실 인천 같은 부분들은 항만과 이제 도시 재생에 연계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법적인 의미는 더 재개발 사업하고 부합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18부도 뭐 그 진행 사항은 워낙 그 많이 알고 계시니까 생략을 하고 그 40페이지 하단에 항만 개발 재개발 관점에서 재물포 르네상스를 바라봤을 때의 어떤 개념이나 조금 그 사항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가장 큰 개념은 이제 항만도시 여건의 변화입니다. 인천 내항을 예로 들면은 이제 근대 개항 이후부터는 상당 기간 동안 지역 경제의 중심 역할을 했고 또 주변 지역들 자체가 상업적으로 상당 부분의 역할을 담당을 하고 어떤 도심이 성장하는 데 기반이 됐던 부분들은 명확합니다. 다만 이제 90년대 이후에 하역기계가 좀 자동화되고 전문화되고 또 생활환경의 중요도가 상당히 높아지면서 기존에 있던 그 항만과 주변의 도심을 좀 분리해야 되는 그런 충돌적인 개념이 상당히 이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주변제 그 역할을 했던 도시 경제의 그 비중이 이제 항만 경제의 비중이 상당히 좀 줄어들고 있고 계속 말씀해 주시는 부분도 이제 해안가가 차단되는 부분 그리고 주변을 돌아다니는 대형 트럭들과의 문제, 선박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원도심의 어떤 그 성장에 이제 걸림돌로 작용하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로는 도시의 기능이 이제 신규 단지로 계속 이렇게 옮겨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나 상업 기능이 신규 택지지구로서 옮겨감으로써 기존의 거주나 상업 활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부분들도 이 현상에 어떤 일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항만의 그 활용 가능 공간이 이제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노후화와 그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신항만을 계속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항만 시설이 일부 유휴화되는 것들을 포함해가지고 어떤 활용 가능성이 이제 증대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제 그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을 협상을 이제 완료를 하고 그 올 4월달에 지금 예타를 요청을 해서 예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말씀을 주셨지만은 이제 정부나 지자체 어떤 시민이나 시민 단체가 함께 참여해서 어떤 개발 방향을 논의를 했고 이러한 설정의 성공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항만 저희 제물포 르네상스 경우에도 어떤 이제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항만 공간하고 인접한 원도심과의 조화를 이루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새로운 성장 공간으로서 이 그 르네상스가 항만과 연계돼서 충분히 가능할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물포 르네상스를 시행을 할 때 이제 제가 뒤에 표에 그려놨지만은 그 세계 여러 군데에 이제 그 항만 재개발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르네상스 이꼴 재개발이냐라는 부분들은 변론을 하더라도 어쨌든 수변을 접하고 있는 도시의 쇠퇴한 기능들이 어떻게 발전이 됐는가를 본다면은 실제 이제 인천의 경우에도 제물포 르네상스를 추진하면서 조금 이제 참고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18부두 재개발의 안착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산항 북항 재개발 1단계는 그 종료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2단계 개발 사업 예타를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2023년 세계 엑스포라는 그 모티브가 분명히 있지만은 어쨌든 1단계 사업이 성공성을 정부나 시민들이 인정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판단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그 실질적으로 부두 이전 후에 처음 진행되는 그 재개발 1단계 사업을 어떻게 조기에 안착시키느냐가 사실상은 나머지 부두와 연결되는 부분 그리고 르네상스를 하는 부분과도 사실은 그 성공적인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어떤 그 기반이 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2부두에서 7부두 등 자녀 부두의 이전 관련 부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8부두가 재개발되지만은 일정 부분 내항이 그 인천항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화물을 처리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저희가 뭐 이렇게 제외할 수 없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부두만 이전하는 문제가 아니고 연간 그 해운산업 비즈니스의 동반 이전이 반드시 검토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주무부처 등과 협의를 통해서 차근차근 계획을 수립하고 또 시설을 확보하고 이전하는 절차가 이제 시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그 신문에서 봤던 이제 도시기본계획 반영을 인천시에서 추진을 하는 부분들이 뭐 대표적인 사례고 만약에 이게 항만으로 옮겨온다라고 하면은 항만이나 우리 신항만 기본계획 만약에 내항 재개발을 그 경제자유구역법으로 할지 재개발법으로 할지 뭐 결정은 되지 않았지만은
재개발로 한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을 항만 재개발 기본 계획에 어떻게 담을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도 좀 검토가 돼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이제 국내외 사례를 감안을 했을 때 이게 도심과 연결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전체적인 경제 산업 구조가 바뀌는 부분들과도 연계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사업의 규모가 상당히 방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처 예측하진 못했지만 그 상업 구조나 사업 구조가 바뀐다는 거는 저희가 그 도시 계획상에 뭐 공원을 확보하고 그 어떤 접근성을 확보하고 하는 거 이외에 또 다른 경제적인 그 측면들이 분명히 제시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어떤 시간적이나 공간적이나 어떤 재무적 관점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야 동사업이 좀 그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인천 동구, 중구 그리고 인천 내항 그리고 관문 내 정원 수역까지 확보가 돼 있는 상황에서 어떤 구 도심과 항만 정원 수역 등을 연계한 개발 방안이 수립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뒤에 제시한 이제 개발 사례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가장 비슷한 게 미국의 볼티모어 이너하버를 개발했던 사례가 아마 제가 판단하기에는 인천 지역하고 르네상스하고는 가장 비슷해 보입니다. 동사업이 약 0.41제곱킬로미터, 그러니까 지금 르네상스 규모의 약 10분의 1 규모인데 이게 민간 합동으로 주도로 해서 이제 개발이 됐지만은 실제 사업 기간 한 30년 가까이 걸린 사업입니다. 요 사업도 이제 어떤 공동화되는 그 여건을 그 개선하기 위해서 도심부 활성화를 그 기본으로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꼭 요 사례가 그때 당시에 68년도 처음에 사업이 시작될 때 하고 지금 2022년, 23년의 환경이 다르기는 하지만 그런 먼저 선행되었던 이런 재개발 사례나 도시개발 사례를 좀 그 전체적으로 참고를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르네상스 사업이 가야 될 방향을 정하고 또 시민들과 소통하고 이거를 차질 없이 안착시키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윤식 과장님 역시 전문가답게 그 항만과 인천항의 어떤 현황 그리고 그 재개발 사업으로서 어떤 부선 북항에 대한 사례도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미국의 이너하버 사례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그림에 나온 것들을 대부분 보면은 뭐 최소 10년에서 30년, 40년씩 걸려가지고 재생이 일어나고 있는 거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데요. 재생이 됐든 재창조가 됐든 어쨌든 그 쇠퇴해진 기능을 이렇게 재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그 독일의 하펜시티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 97년에 공부를 하면서 그 하펜시티를 스타디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마지막으로 지어진 건물이 LP라고 하는 그 엘베 강가에 있는 그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그 건물인데요. 그 건물 하나 짓는데 만 10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독일 수상을 하고 계신 올라프 숄츠라고 하는 그 사람이 당시에 함부르크 시장으로 다시 와서 그 프로젝트를 마무리를 했는데 첫 번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작을 해서 마무리를 못하고 중간에 그 프로젝트 사업비가 10배가 증가가 되는 과정에서 사임을 하고 지금 수상이 그걸 마무리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세계적인 랜드마크가 돼서 상당히 오래전에 예약을 하지 않으면 가기 어렵거나 함부르크 시민의 정말 그야말로 자랑거리가 된 랜드마크 건물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인천 내항에 이런 랜드마크적인 건물들을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토론자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의회 항만해양특별위원회 박창호 위원장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의회 해양 클러스터 및 해양 재개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창호입니다.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경인방송 권혁철 대표님과 또 함께해 주신 모든
시민단체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요. 저는 작년 9월달에 우리 인천광역시에서 해양 및 항만 특별위원회가 출범했는데 사실 좀 깝깝했습니다. 왜 깝깝했느냐 하면은 기존에 있는 18 그 부두에 있는 그 상상 플랫폼도 제대로 되지 않는데 너무 많은 큰 그림을 그리고 있고, 또 제가 보고를 2번 받았거든요. 시에서 업무 보고를 2번 받았는데 지금 분명히 인천 내항에는 항만공사가 있고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인천 항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자리를 저희들이 그 사람들한테 동의도 구하지 않고 항만 재개발이라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인원해서 과연 그 사람들을 밀어내고 집을 짓고 개발할 수 있고 내받아라고 내놔라고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제물포 르네상스 투신단한테 항만공사와 그다음에 인천 항운노동조합과 중구 지역의 시민단체 많은 단체들을 반드시 참여시켜서 이것을 해야 성공적으로 이루어갈 수 있다고 누누이 강조를 했거든요. 오늘 여러분 만나 뵈서 반갑고요. 앞으로 반드시 그런 게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만들어지는 자문단에도 보면 실질적으로 지역에 있는 분들이 없어서 제가 매우 안타깝게 생각했고 많은 지역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번에 12월 16일 날 저희들이 의회가 마무리되면서 제가 산업위원도 하고 또 예산결산위원도 하다 보니 이런 자료를 받았지만 많은 준비를 못했지만 준비된 자료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의 큰 변화 제물포 르네상스. 총론으로 들어가면 유정복 시장이 취임하면서 시작된 민선 8기는 세계 초일류 도시 인천이라는 비전과 함께 인천을 글로벌 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한 정책들을 펼쳐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인천의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 발전을 이룩하고 인천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한 원도심 지역의 제물포 르네상스 글로벌 도시기획, 뉴 홍콩시티 조성 등이 인천의 중요한 정책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천 시민 모두가 머리를 맞대어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하고 인천의 100년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제물포 르네상스가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일본의 미나토리아이, 독일의 하펜시티, 시드니, 달링하버와 같은 성공적인 재생사업의 모델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제물포 르네상스의 사업의 당위성을 말씀드리면 21세기 대한민국은 첨단화된 정보와 기술을 바탕으로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국가로 부상하고 있으며 박스아시아 시대의 중국, 일본, 러시아의 강대국 사이에서 지정학적 중요성으로 인해 조정자 역할의 중요한 미션을 부여받은 나라입니다. 또한 세계 경제 패권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위치는 더욱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선진강국이라는 거대한 비행선을 띄우는 한국의 엔진 역할을 하는 도시는 인천입니다. 약 1천만 명의 서울은 정체적인 도시로서 창조적 발전보다는 안정적인 관리도가 필요한 도시로서 더 이상 한국을 대표하는 도시로서의 명분을 지탱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인천은 300만 명의 인구와 바다를 가지고 있어 항만 자원을 통해 세계적인 해양도시로 성장 가능성이 있으며 중국과 바로 맞닿은 전략적 요충지일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중심 도시로서 육지, 바다, 하늘의 교통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내항 주변의 원도심 산업 구조 기관 및 개편 및 공공기관 이전 등으로 송도, 영종, 청라 등 신도심과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며 여기에 선박 대형화, 화물 컨테이너화 등 물류 환경의 변화와 신항만 건설로 내항의 처리 물동량까지 감소하고 있어 원도심 지역의 노후화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제물포 내상선은 대한민국의 근대화를 이끌 인천 내항과 주변 원도심 지역의 문화와 산업, 관광이 융합한 새로운 도시로 재탄생시키는 사업으로 신도심과 원도심과 격차 없는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내항을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제물포 내상서의 사업 방향은 제물포 내상서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가 인천 내항과 원도심의 개발과 방안이며, 인천 내항의 개발은 기존 관문항 위주에서 산업 거점으로서 성장할 산업항, 항만 기능의 확장 및 특화된 개편 방향으로 확장되어지므로 최종 글로벌 경쟁 강화를 위한 인천 신항만 건설로 마무리되어집니다. 이는 원도심 중심의 내항에서 인천 수출 5월 공단으로 해양도시 산업 클러스터의 중심의 북항 남북경업 산업물류단지 조성으로 나아가는 남항으로서의 확장되어지고 있고, 최종적으로 글로벌 경쟁력 인천 신항만 건설이 해양산업 클러스터 단지 조성으로 인한 남해항의 개발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먼저 내항 재개발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는데, 내항 재개발의 독자적 행보보다는 내항 개발과 상둥이처럼 연결된 원도심 재생 개발과 함께 진행되어 시너지 효과를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제물포 내상도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대상구역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천 내항을 18부도 중심으로 구도심 재생형을 하고 2-에서 5부도는 중심의 글로벌 비즈니스형을 하고 6, 7부도는 월미도를 포함한 친수 관광형 등 3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개발해야 합니다. 또한 제물포 내상서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강력한 행정력이 필요합니다. 지역 주민 및 진정한 해양도시를 지향하는 해양세력, 인천 항만공사 및 항만과 이해관계가 있는 항만세력, 또한 중앙정부, 해수부 및 시정부, 중구, 동구, 미추홀구, 서구, 연수구 등의 지자체가 복합하게 얽혀져 있어 제물포 내상도 사업을 개발을 총괄할 TF팀 및 연합체가 필요합니다. 기타 의견으로 제물포 내상서를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천시가 주도하는 내항 재개발 사업 고도화를 전환해야 하며, 또한 사업성 확보를 위해서는 내항 18부도 자유경제구역 지정을 통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내항 주변 개항 창조도시 재생사업과 연계해야 합니다. 또한 제물포 내상서 사업은 단순히 재생산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해양항공, 인천이 강점을 갖고 있는 분야의 첨단산업 유치와 청년 창업, 공간 마련 및 창업 생태계 조성 등 스타트업 활성화를 통해 인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산업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인천에 91년도에 올라와서 인천 LNG 인수기지를 매립을 했고요. 송도 신도시를 매립을 했고, 영종도 신공항을 매립을 한 회사에서 제가 30년간 노조위원장을 근무하면서 현장에 직접 있었습니다. 반대로 신도심이 구성이 되었는데, 자, 구도심을 새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내상서 제물포 추진단장에게 송도 신도시를 하면은 바다 위에 모래를 쌓아서 새로운 섬을 만들었는데, 내항 재개발을 하려면 기존에 있는 것을 확 털고 새로운 모델을,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새로운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되느냐? 그 주위에 있는 내항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창고, 공장, 거기에 그거 하고 있는 사업장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장소를 대안을 만들어 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내항 개발은 성공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우리 인천시의회 신성영 의원이 저희 의견을 듣고 시정 질의에서 영종도 남당과 무의도 옆에 새로운 신항을 구성해야 된다는 항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천 내항이 성공적으로 될 것이며, 앞으로 기간은 앞에서 여러 패널도 말씀드렸지만 최소한도 30년 이상은 가야 인천 내항이 성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정호 위원장님
애정 어린 말씀 감사드리고요. 신도시 개발하고 원도심 개발은 크게 다른 게 있습니다. 신도시 개발은 나대지에다가 도시를 새롭게 계획을 해서 새롭게 입주를 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쉽죠. 그러나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수십 년 동안 그 지역에 살아온 생활 터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해 관계자들이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해 관계자들과의 어떤 소통 그리고 자문단에서도 지역 전문가들이 좀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또 사업 방향에 대한 아이디어도 같이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가긴 했지만 천천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네 번째 그 인천일보 박정환 편집국장님 시간을 짧게 드릴까요? 예, 들리십니까? 예, 인천일보 박정환입니다. 짧게 그러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은 지금 내항 18부도로 18부도를 중심으로 한 재개발 사업 추진 과정들을 쭉 설명하고요. 앞으로 야기될 문제점 그리고 우리가 해결할 특히 재정 부분에서 어떻게 해결할 부분인가 이 부분을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얘기되는 거는 제물포 르네상스에서 초인류 도시 뭐 이걸 조성하자라고 얘기했는데 당초 이거는 2001년 지금부터 한 21년 전부터 얘기가 됐던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송도에서 2박 3일 동안 시민 대토론회 했는데 여기서 나온 얘기가 인천 내항을 어떻게 할 거냐, 기능 재배치 신항, 북항 뭐 이 남항을 통해서 기능 재배치를 한 뒤에 지금 18부도를 중심으로 한 내항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그때 당시에 나온 얘기가 친수 내지 항만이었었거든요. 친수 내지 항만을 목표로 해서 지금까지 왔었어요. 그다음에 2007년이죠. 2007년 거기에서 이제 확대돼서 내항을 포함한 주변 지역 그래서 도시 재정비 촉진지구라는 게 있었어요. 여기 그때 당시에 그 범위는 지금 우리 제물포 르네상스 하는 거고 이제 조금 비슷하게 확대가 된 거예요. 그 중심에는 지금 인천역하고 인천역을 주변으로 한 지역, 그 다음에 동인천 주변 한 지역 이렇게 원도심의 재생 사업을 한번 해보자, 새롭게 바꿔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역시도 이제 지지부진했죠.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계양 창조 도시였었어요. 거의 이제 지금의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하고 거의 공간적 범위도 그렇고 지금 바탕이 되는 지금 르네상스 제물포 르네상스의 그 바탕이 되는 게 2017년 계양 창도시하면서 도시 재생 활성화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도 이제 계획이 지금 181쪽으로 있는데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거의 동일할 거예요. 그 당시 중구하고 동구하고 해서 3.6 제곱킬로미터를 해보자라고 해서 나왔던 거거든요. 거기에는 세 가지 축을 갖고 있었어요. 목표는 지금 아까 초인류 도시라고 제물포 르네상스를 했는데 그때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해양 문화 도시 이게 이제 목표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러면 축을 어떻게 갈 것인가라고 했는데 아까 뭐 유영기 당장님이 유망 중소기업들 키운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셨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경제 기반 거점을 만들자. 그 다음에 뭐 역사 문화 거점을 만들자 이런 얘기들이 주로 축을 이루었었어요. 그 지금 아까 프리젠트에 있어서 나온 거 자유공원에서 쭉 따라서 지금 어디죠? 그 호텔 지금 그 운영 안 하는 호텔 그쪽을 통해서 8부도 쪽으로 해서 조차장까지 스카이워크 만드는 계획도 있었고
여기에서 그뿐만 아니라 한 150가지의 그 계획들이 세부 계획이 있었었어요. 마중물 뭐 계획, 선도구역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있었었는데 지금 참고할 거는 그 181쪽에 이르는 그 2017년에는 자료들을 할 내용들을 한번 쭉 한번 살펴보면은 가장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연장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릴 부분은 지금 어떻든 간에 지금 제목포 르네상스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있는 부지들에 대해서 활용 계획을 이제 짜야지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인방사 부분도 한 꼭지가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 안상수 시절에 인방사 이전 계획을 세웠었어요. 인방사를 뭐 신항 쪽에 움직이고 아까 무의도 쪽에 움직이고 아까 말씀했는데 그 영흥도는 처음 듣는 얘기인 것 같거든요. 요즘 새로 나오는데 그런데 그게 추진이 안 됐던 이유는 결국은 이전 비용을 누가 댈 거냐. 인천시가 대달라. 국방부 안 된다. 뭐 재경부 땅도 있고 인천시가 이전할 돈을 대서 마련해주면 우리는 떠나겠다. 그게 신앙이었었고 아까 무의도 그 한 꼭지 광명 쪽 이런 얘기가 있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돈이 없어서 못 갔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189도하고 189도가 어느 정도 그 개발이 됐을 때 재개발이 됐을 때 충돌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특히 뭐 7보도 같은 경우 장치 산업이 있는 사이로 같은 경우 뒤 배후에 뭐 큰 기업들이 있는데 뭐 대한제분, 제당, 그다음에 원목업체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때 당시에도 이게 뭐 10년 전 얘기도 지금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 해가지고 떠나게끔 만들어서 거기다가 일부 뭐 아파트 짓는 거 이런 얘기들을 논의하고 했었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이 땅값이 그대로 있겠느냐. 부산 북한 같은 경우는 뭐 평당 뭐 상업률 같은 경우 2천만 원이 훌쩍 넘어가지고 하는데 과연 이게 사업성이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그 동구 쪽하고 중구 쪽하고 추진하는 것 중에 뭐냐면은 화수부도 만석부도 해가지고 지금 국성 포구까지 그 둘레길을 마련하는데 그쪽에 그 있는 그 조선 수리 선박 단지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동구도 고민하고 그걸 어떻게 할 거냐라고 논의 중에 있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뭐 서구 거첨도로 항만기본구역에 잡혀 있었었거든요. 근데 서구 쪽에서 우리 동네에 오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 부분들이 지금도 전혀 이제 수면으로 뜨지 않는데 그런 그 지역 이기주라고 할게요. 그거에 대해서 설득할 수 있는 주체들이 가장 능력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한번 뭐 심각하게 고민해야지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는 말씀은 이제 상산 플랫폼이에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유치권 행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부로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해요. 그게 이제 무형을 추구를 하는 상습 플랫폼이 있고 그 서부 내에 그 월미 상산 플랫폼도 있고 이 지분 관계도 지분 관계지만 향후 입점을 위해서 일부 투자들을 받고 막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풀어나가는 거는 진짜 인천이 요게 시금석이 될 거예요. 그 전반적으로 제목포 르네상스를 추진하는데 정말로 인천이 똑똑한 사회냐 이거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 상산 플랫폼이 단지 자 인수해가지고 인천시가 직영하든 아니면 관광공사로 넘기든 이런 차원의 것은 아니에요. 여기에서 논의 구조를 만들고 합의 구조를 만들었을 때만 다른 제목포 전체로 파급 효과가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한번 단순하게 그냥 그 8부두에 뭐 조그만 창고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여기서부터 하는 풀어가는 방법들, 거기서 논의구조를 확대해서 합의를 이룰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마련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항만공사에서 2020년인가요? 그 189 부두 재개발을 하는데 타당성이 아니라 재정 분석을 한 게 있어요. 그때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LH도 들어가고 인천시도 들어가고, 아까 인천시 같은 경우 도시공사를 통해서 들어갈 때죠. 이랬을 때 그 LH가 분석한 거고 인천시하고 분석한 게 사업성에 대해서 굉장히 현격한 차이가 있었어요. 어떻게 차이 났는지 모르겠지만 LH가 분석한 거는 이 사업은 하면 안 된다, 적자 구조다라고 해서 이 LH도 빠져나온 게 그거거든요. 근데 인천시는 이게 적자는 아니어도 한 뭐 200억 정도 내부 수익률 뺄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그 단순하게 이거를 재정 흑자나 적자의 부분이 아니라 이거는 굉장히 큰 사업이니까 부분별로 한번 제대로 그 수익성도 한번 분석해보고, 이건 전문가 집단이 해줘야지 될 것 같아요. 단순하게 그냥 이럴 것이다가 아니라 이거는 사업이 가느냐 마느냐를 가늠하는 잣대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재정 및 수익 분석 같은 경우는 정말로 치밀하게 따지고 계산해야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계획과 많은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원도심 지역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그 프로젝트를 완성시키는 게 상당한 진통을 아직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분명히 189두를 중심으로 해서 실천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꼭 성공적인 계획이 되었으면 바란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셨습니다. 자, 이어서 조금 늦긴 했는데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김성원 사무처장님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예, 소개받은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맡고 있는 김성원입니다. 일단 오늘 토론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는데 그 얘기를 다 하면 한도 끝도 없는 것 같고요. 일단은 유윤기 단장께서 발제하신 것에 대한 정리를 하면서 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토론문은 65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번 주제가 무엇을 담을 것인가라고 하는 게 주제예요. 그래서 쭉 봤는데 그러면 기존 계획하고 무엇이 달라졌지? 무엇을 담았지? 이런 관점에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사업 대상이 확장이 됐어요. 기존에는 내양 189두에 국한했던 계획이 원도심으로 확장이 됐고, 그래서 원도심 문제, 문화관광 산업경제, 내양 개발에 대한 부분으로 확장을 했고요. 두 번째는 그간에 이제 인천항만공사 중심의 민간 분양 사업을 인천시가 주도하는 형태로 바꾸겠다. 그래서 뭐 자문단이라든지 위원회, 현장 지원 센터 등을 구성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확장을 했고요. 그리고 내양 재개발의 경우에 역세권 재추진이라든지 교통체계 구축, 정규 여건 개선 등의 부분으로 사업 대상을 확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확장하면서 무엇을 담았지라고 봤습니다. 그랬더니 앞에서 뭐 우리 박정환 국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얘기를 했는데 뭐 상상 플랫폼 문제 이거 어쨌든 계속 나왔던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를 담았어요. 그렇지만은 여전히 남는 거는 이거 재정 사업으로 전환했다가 그 업체한테 특혜 주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논란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가 철거를 통해 가지고 인천광장을 이제 만든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인천발 KTX는 그리고 교차장은 이게 가능할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그동안의 주제를 그대로 담았고요. 그다음에 인천 역사의 복합개발 부분도 이미 오래전서부터 코레일이 민간 사업자 공모를 했는데 신청자가 아무도 없었고, 또 그 옆에 러시아 영사관 부지하고의 역사적 충돌 문제도 시민사회에서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얘기가 나온 게
벤처 청년 창업 공감이 스타트를 여기서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왜 하필 여기지? 라는 이유가 사실은 좀 저한테는 모호했고, 뭐 방금 얘기 나왔지만 인천 해역 방어 사령부 이전 얘기는 그 전서부터 나왔는데 그럼 이거 어디로 가지? 그런데다가 복합 행정타운을 앵커 시설로 유치하겠다 그랬는데 거기 뭐 얘기하신 것 중에 단장님이 인천 항만공사 얘기를 하셨는데 항만공사는 이미 떠났거든요. 다시 오라고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만석 선박 수리단지 이전 재배치 문제의 경우에 향후에 저희가 보면은 보트나 요트 시대를 맞이해야 되거든요. 해양이 있고 도서가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어디로 가지? 만석 부두를 하게 되면 그런 대체지. 그러니까 그간의 쟁점이 됐던 것을 모두 담았는데 이것이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 뭐 특별한 게 사실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새로운 게 없이 그동안에 나왔던 것의 쟁점들을 이제 모아놓고 담아놓은 거죠. 그렇다면 어쨌든 계획이니까 기대가 있겠죠. 기대는 일단 내양 재개발 주체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민간의 분양 방식에서 인천시가 주도하게 하는 공공개발로 하겠다라는 것은 상당히 기대가 된다. 그리고 이건 시민사회 요구를 반영을 한 거죠. 그런데다가 구도심 개발 의지를 요번에 확고히 보내줬다라는 것도 뭐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힌 난제들에 대해서도 어쨌든 풀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되게 거창하다라는 거예요. 제문포 르네상스라고. 그런데 실제로 거창하긴 하지만은 기존의 것들을 담아서 결국에 해법은 20억짜리 용역 사업 한다는 거 외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용역을 하면은 다 해결이 될까? 이거 뭐 제가 어느 분한테 얘기 들었더니 역대 정부에서 용역한 거 다 합치고 요번에 20억 플러스 하면은 100억을 소요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100억에 용역을 했는데 답이 나왔나? 그럼 요번에는 나올까? 뭐 이러한 생각. 그리고 지금 토론자 분들이 계속 얘기하는 건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20년이 넘는 지금 이슈 아닙니까? 그간에 여러 이해관계 단위들이 자기 주장을 했습니다. 아까 우리 박창호 특별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뭐냐면 항만업단체, 그분들은 보상의 문제가 연결돼 있는데 그 얘기는 지금 한마디도 안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그 주변 지역의 주민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주민 조직도 여러 가지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시민사회가 내양의 역사성을 또 한편 반영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의견들이 나왔어요. 이렇게 많은 의견 그룹들이 있는데 요번에 새롭게 르네상스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 의견 그룹을 어떻게 담아야 할지에 대한 부분은 여기 발표 내용엔 전혀 없어요. 그러면은 이거 새롭게 다 잘라버리고 하는 건가? 그럼 없어지나? 안 없어지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그 각각의 쟁점은요, 그 분들이 하나하나 어쨌든 갈등 속에서도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대략의 윤곽들을 잡았어요. 그러면 그거를 반영할 수 있는 창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창구에 대한 부분이 지금 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소통하는 민선 8기이기 때문에 소통하겠지, 뭐 이런 정도? 그래서 오히려 이 자리에서 참 어렵게 만든 자리인데 뭐냐면은 그간에 정리됐던 사회적 합의를 담아낼 수 있고 그 의견 그룹들을 포괄해서 정말 뭐 르네상스가 추구하는 자기 방향하고 결합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모멘텀이 되는 계기가 오늘 토론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지면 어떨까 하는 이제 이런 바람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냐면은 너무 구분짓고 거창하게 하려고 그러다 보면은 또다시 새로운 용역에 그냥 함몰될 가능성이 있으니 의견 수렴의 폭을 넓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서 토론자 여러분들 내용도 좀 의견을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결국은 사회적 합의를 위한 어떤 모멘텀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뭔가 협의 구조겠죠, 그게?
그런 고민들을 아마 좀 시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토론자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는데 인천항만공사 최정철 경영부문 부사장님께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씀할 기회를 주셔서 너무도 고맙습니다. 처음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인천항을 좀 사랑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한번 또 제가 드리고 싶고요. 인천항이 인천 역사 2000년 동안 상당한 역할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대단한 전략물자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다시 한번 봐주시고, 그 말씀들이 바다를 못 만진다고 했는데 인천이 광역화되다 보니까는 군데군데 바다를 접할 수 있는 데들은 전에보다는 좀 늘은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마지막은 아니죠. 그러니까 18부들을 원하시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오늘 토론하신 분들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단지 오늘 유은기 단장님이 발표하신 거를 보면서 좀 쉽게 갈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대안적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유정복 시장님께서 중구를 영종구로 분리시키고 그 다음에 중구 내륙부가 한 4만 정도 좀 넘는 걸로 최근에 좀씩 늘고 있더라고요. 저쪽에 연안부두 입구에도 아파트가 좀 생기고 삼익 아파트에도 아파트가 좀 생기고 그리고 일부 재개발도 추진되고 있어서 조금씩 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동구도 미처 못한 화평지구나 이런 부분들까지 보고 한다면 또 송림동 재개발지구가 아직 완공이 이제 돼가고 있는 상황에서의 6만을 좀 넘고 그래서 한 11만, 12만 정도의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이 중구 내륙부와 동구를 합쳐서 재물포구로 하신 부분은 저는 대단히 옳은 결정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재물포 르네상스를 저는 이 71페이지, 72페이지, 73페이지 보시면 협의와 광의와 최광의로 나눠봤습니다. 그러니까 최광의는 바로 재물포 9의 중장기 발전 계획으로서 재물포 르네상스는 대단히 의미가 있다. 그런 관점이라면은 동구와 중구를 어떻게 합쳐서 볼 것인가. 더 나아가서 본다면 몇 년 안에 합친다면 중구청의 현재 역사 구청사와 동구청 청사는 어떻게 활용할 건가 이런 얘기들도 지금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최광의로는 결국은 최광의의 재물포 르네상스는 재물포구의 중장기 발전 계획이어야 된다. 이렇게 된다면 좀 더 내용이 풍부할 것 같습니다. 아까 허식 의원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동이천역을 중심으로 해서 동구와 중구를 어떻게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남북으로 어떻게 교통을 연결시키고 동서로 연결시키느냐 하는 부분들도 얘기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동구에 우리 김성원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그쪽에 있는 만석부두, 화수부두, 북성포구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일부 대형 수리조선들은 저희들이 꿈꾸는 거는 영흥으로 가지만 중소형 수리조선이나 또는 중소형 요트조선들은 거기 잔류하는 부분이 첨단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 다음에 이쪽에 연안부두나 남항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포괄하고요. 좀 더 나가면은 최근에 변화가 많습니다. 18부두와 내양 주변으로만 이 문제를 접근하면 될 줄 알았는데 여기에 이제 배후에 대한 사료나 대한제당이나 제일제당까지 있는 거죠. 이게 합치면은 연간 매출이 한 5조 정도 됩니다. 근데 더더구나 문제가 생긴 게 남항 쪽에 8개 대형 물류센터가 생겨버렸어요. 이게 항만과 연계돼서 생겨버린 것들이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난 4년 전, 5년 전에는 없던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하는 거라는 측면에서는 재물포 르네상스는 그 부분을 포괄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게
18부두와 나머지 내양의 2부두부터 7부두까지에 있는 이 부두를 어떻게 구분해서 볼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18부두의 재개발을 해양수산부와 인천항만공사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거는 지용식 항만정비과장님이 아주 잘 지금 아까 발표를 해주셨어요. 그렇게 지금 하고 갑니다. 18부두의 재개발에 대해서는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 남아 있다면 삼익 아파트나 삼성 아파트 그 앞에 지역의 일부 아파트를 질 수 있는 공간들을 어떻게 할 거냐는 부분과 그 속에서 우러나오는 재원들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하는 부분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존재는 합니다. 그런데 하나쯤 빠져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여러 가지 그 해외의 재개발 사례들을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항만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라 부두가 선박이 되고 있는 물가를 활용하는 계획은 지난 10여 년간 그 기본 재개발 계획이 좀 없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유용기 단장님이 좀 넣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뭐냐면 아까 함부르크를 얘기하고 그러시는데 로테르담이나 암스테르담이나 요코하마나 공통적으로 있는 게 뭐냐면 고선박들이에요. 고선박들이나 여러 가지 크루즈나 이런 것들이 선박이 그 유유 부두를 활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제일 시민에게 만약 18부두를 개방했다. 그러면 지금은 유격의 창고나 그 여객터미널에는 관심이 있지만 배가 10척이나 접안할 수 있는 곳입니다. 거기가 10척이나 접안할 수 있는 것을 놀릴 것이냐 활용할 것이냐 이 부분은 지금 유은기 단장님의 발표에는 누락돼 있어요. 근데 아까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나 런던이나 어디를 가도 그 선박들이 있습니다. 선박들이 옛날 한 200년 전 선박이든 한 100년 전 선박이든 50년 전 선박들이 그래서 우리 자라나는 애들한테 그걸 잘 구경시켜주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자꾸 어려운 아까 박창호 위원장님이나 지훈식 과장님이 한 말씀이 있어요. 이 18부두를 제외한 나머지 부두를 대체항만으로 하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시간이 지금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사이로 회사들이 한 7개 정도 되고 그다음에 현대제철도 거기서 철제를 하역하고 있고 포스코도 하역하고 다 이제 추도권에 필요한 물자들을 하고 있는데 그럼 곡물들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건데 그거를 처리해서 내항을 다 하려면은 대체항만이 있어야 됩니다. 대체항만으로 해서 옮겨가려면 신항도 지금 한 10여 년 이상 걸렸어요. 그래서 겨우 하고 지금 15년 됐거든요. 상당히 시간이 길다는 것은 두 분 다 인정하고 계시다고요. 그러면 그거는 그거대로 분리해서 그걸 빨리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야 되고 대체항만을 그럼 어디로 할 건가? 육지에서 접근할 수 있는 비행 돌아서 갈 거냐? 육지에서 바로 접근할 수 있는 영적이 적지냐? 무의가 적지냐? 이건 굉장한 논란을 벌여야 돼요. 그러나 그 부분은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면 해야죠. 그러나 18부두에 있어서만큼은 합의를 한 겁니다. 제가 장황하게 71페이지, 72페이지에 정리했지만은 역사적으로 여기는 부두가 아니었어요. 재물진 두였어요. 재물진이 있었던 게 1600년대에 갑곶진으로 옮겨간 다음에 조용한 고즈넉한 어촌이었는데 이 부분을 강제로 1883년에 개항을 한 겁니다. 누가? 일본에 의해서. 1876년에 운요 사건을 빌미로 해서 강화도 조약을 맺고 우리 조정은 안 하려고 그랬어요. 안 하려고 계속했고 일본도 우물쭈물했는데 어쨌든 이모군란 때문에 좀 늦어졌고 근데 1883년 1월 1일 날 개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근대화에서 역할을 하긴 한 겁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다시 주적항은 신항으로 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유가 좀 생겼기 때문에 이건 시민에게 돌려주자. 이건 뭐 오늘 나오신 모든 발제자나 토론자나 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쉽게 가는 거는 가시자는 거죠. 그거를 이거를 나머지가 뭉치면 일이 하나도 안 된다 이거예요. 되는 거는 가자 이거죠. 가는데 하나 아쉬운 거는 바다도 활용하자 이거죠. 배를 달 수 있는 것 그거를 한다면은 더 풍부해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은 나머지 2부도부터 사실은 7부도 4부도 5부도 이 부분은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이 이 부분을 만드신 거죠. 1966년부터 저기까지 만들어서 이 부분은 아직도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갖다 활용을 하는 것보다는 시민한테 개방하자 그러시면은 대체 항만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는 저는 이제 다시 제 말씀을 정리하면은 할 수 있는 18부도는 집중해서 하자는 거에선 대개 동의하면 그쪽에 집중하되 결여되어 있는 선박이나 이런 부분들의 선진 항만들의 단순하게 건물 증거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 재래 부도들이 재활용되면서 선박들을 갖고 시민에게 친화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하시자. 그것이 누락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것과 항만 배후에 최근에 상당한 변화들이 있고 중구 동구를 합병해야 되는 측면에서는 제물포 르네상스는 하자. 그러나 내양의 나머지의 대체가 필요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좀 논의를 하자. 이렇게 좀 분리해서 접근한다면 제물포 르네상스가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토론을 최정철 부사장님 해주셨고요. 지금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굉장히 빠르게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단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자문단이 구성이 돼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을 하고 또 예산도 의회 통과돼서 확보가 됐죠. 그래서 내년에 이제 아마 용역을 발주를 한다고 합니다. 오늘 그 시민 대토론회에서 나온 여러 가지 의견들이 사실은 오늘 여기서 그냥 말잔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해외 그 성공 사례 중에서 이제 함부르크 시티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민들이 이런 토론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정해진 장소에 동중구를 합쳐서 하나의 새로운 제물포구를 탄생을 시켜서 그 지역의 새로운 활성화를 도모한다고 하면 현재는 이런데 향후에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한 거를 가시적으로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홍보 자료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그 소통 창구를 통해서 의견들을 취합을 하고 단기적인 프로젝트는 우선적으로 합의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그리고 중장기적인 것은 점진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시켜 나갈 때 10년, 20년 뒤에 우리가 원도심이 갖고 있는 복잡한 문제들도 하나씩 해소를 시키면서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지름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인천이 꿈꾸는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로 원도심의 발전 방안을 보고 향후 과제는 무엇인지 놓고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제물포 르네상스에 대한 인천의 정책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